그리고 이제 또 내가 주식에 돈을 벌고 싶다면은 시간 투자를 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지난 차트에서 좀 내가 특히 우랑주 종목에서 차트를 보면서 좋은 자리에서 승률이 높은 자리, 저 뭐 책에 보면은 강남 자리라고 표현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난 차트에서 공부를 하고 아까 말했던 여윳돈을 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테마주, 급등주, 게임주, 뭐 바이오 주식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올해도 뭐 여유 있게 좀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 국민주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아까 앞서서 뭐 대형주는 존버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많이들 갖고 계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은. 그럼 삼성전자가 위아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종합지수하고 거의 같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약 비중이 한 20% 정도 전체 우리 시가총액의 한 20%, 지금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결국은 종합지수가 위아래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내가 위에 물리 있다면은 저는 지금 저는 못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봤죠. 약간 위로 가다가 한 2,300도 올 수도 있다.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실제 지수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따라간다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저 위에 몰린 사람들은 좀 약간 물타기 해도 된다. 그러고 한 2,900, 2,800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 존버. 가져가는 전략. 중간에 손절 없이.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LG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트상 보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지지가 되고 오늘 많이 반등이 나왔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물리 있다면은 좀 물타기는 그렇고 요 부분에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시세처럼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 터진 고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신고가 나와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요거는 당분간은 한 요 앞에 고점은 82만 원, 60만 원, 62만 원, 63만 원 좀 넘어가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치고 네. 실적이 진짜 좋아진다면은 이제 요를 넘어갈까. 지금 매수는 조금 굉장히 매수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만 가지고 있고 조금 밀리다가 행보하는 기간이 조금 행보하면서 조금 주가 밀린다면은 물타기 가능하고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큰 시세는 안 나온다. 왜냐하면 여기를 넘어가기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 예, 무거운 맞습니다. 주식이라서. 주가는 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이렇게 매도가 노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위로 가기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시세 난 거는 이런 경우 큰 시세 나는 것은 항상 신고가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한 2년 지났잖아요. 예. 그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거쳤다고 봐서 요 정도 선이나 조금 더 떨어지면 물을 과감하게 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종합지수 2,900까지 2,800 보면 됩니다. 예. 예, 지수라는 것은 3,000, 2,000대 초반 왔다 갔다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정상적으로 인하가 되고 정상 경기가 되고 미국도 어느 정도 경기가 살라고 중국도 살란다면은 저는 뭐 2,000, 3,000도 넘어간다 보거든요. 그것이 기간은 한 1년 아니면 2년 걸린다든지. 그렇다면은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은 삼성전자를 손절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되겠죠. 네. 예. 그 대표님께서도 삼성전자로 예. 막 공매도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테지가 작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안 하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 프로테지가 크게 노니까. 예.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좀 어느 정도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거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가총액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보고 하는데 여러분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 오버페이스가 나왔을 때 네. 아까 대한전선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좋아하죠. 안된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날 대주도 됐고 CFD도 됐고 주식 선물 다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이제 30% 올랐으니까 할만하죠. 그럼 매수도 그런 걸로 하세요? 네, 매수 매도 다 하죠 저는. 저는 손흥민처럼 매수 매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다 자유조절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네. 이거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올라갈 때도 돈 벌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돈 벌 수 있고 차트를 잘 분석하면
그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은 물린 주식이 좀 많으신 분들이 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아예 계좌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기도 할 것 같고. 그러면 물린 주식 좀 많은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1년에 목표 수익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와 30%이 맞다. 그래야만 급등주를 안 하죠. 테마주도 안 하고. 네. 그리고 또 종목당 저는 한 손절 가격을 정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15%나 20% 정해가지고 그냥 손절 나면 무조건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 손절 안 할 종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자리, 양지를 바뀌는 자리, 음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음지에만 안 들어가더라도 손실 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양지에만 들어가고, 그래서 첫째 손절 안 할 자리를 들어가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이 열리고 기관이 외국인 사준다든지 그리고 이평선, 즉 거물들이 발 안에 있다면 잘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당 손절도 가격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아까 거래량을 보면서 매도하고 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계획을 안 잡으니까 테마주나 급등주로 매매하고 큰 손실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 만약에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시겠어요? 개인들은 매수했을 때 존버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이 있는데 리처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맥거리 같은 거 보겠습니다. 리치 부동산이요? 예. 자, 이런 종목은 안정적으로 배당도 많이 해줍니다.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하고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지금 정점을 거의 찍었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한 2%, 1% 떨어진다면은 이런 경우는 14,000원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러면 자, SK 리처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리처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또 평소 때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이런 회사들은. 배당 받고 이런 종목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 나잖아요.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올라서 수익 나고 개인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종목이라는 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인가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본전 이상 올까. 그렇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게 불경기도 타기도 하고 업종 따라서 이렇게 뭐 매출이 줄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강원랜드 이런 경우는 일정하게 가지는 하러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같은 거 보면 보세요. 이런 주봉 보면은 그리고 독점이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정상화된다면은 결국 이런 경우는 언젠가는 29,000원, 3만 원 오는 거죠. 그럼 요거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예. 그리고 괜히 다른 주식 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비슷한 거죠. 계속 매년 이렇게 비슷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전고 역사적으로 한번 이런 거 이 29,000원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는 거죠. 거기까지 저금리 이제 찍었고 이제 금리 고점 찍었고 떨어지면 이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역사가 이미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자꾸 테마주, 2차 전지, 실적도 없는 로봇주 이런 거 하다가 손실이 자꾸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뭐 KT 같은 경우도 KT 엔더지 담배임상공사 그런 경우도 이런 주식도 일본 같은 거 보면은 계속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이런 주식을 대신 뭐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하지만은 이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KT도 현재 보면은 개인들은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테마주 따라다니면 안 돼.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저는 위로 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KT인데 지금은 뭐 로봇도 하기도 하고 땅도 많고 부자고 뭐 다른 업종을 이렇게 리포트 보시면은 좋게 나와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종목 해서 배당 받고 그냥 가 있는 게 맞다는 거. 이런 주식은 뭐 20% 30% 잘 손실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개인들이 하는 게 맞고 자꾸 급등주 많이 올란 주식은 따라가면은 결국은 계좌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개인들이 이런 주식을 좀 권합니다.
혹시 은행주는 좀 어떠세요? 요즘 은행주가 많이 오르던데요. 자, 은행주는 지금 대표적인 게 KB금융입니다. 네. KB금융 주봉은 이렇고 일봉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보유라면은 신규는 매수는 안 하고 싶습니다. 보유라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만약 가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대표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를 때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주잖아요. 네. 여기서 거래량이 자꾸 죽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위를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매수세가 따라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지켜보고 신규 매수는 좀 곤란하다. 보유자들만 여기서 거래량이 죽고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좀 매도 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예. 왜 테마주를 그렇죠. 사람들 개인들은 테마주 해가 다 망하잖아요. 왜 나면 테마주를 하지 마라 하면은 테마라고 이름을 딱 붙잖아요. 그럼 벌써 거품이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순간에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테마주가 오르기 전 가격 안 한 종목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심지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진단 시약 시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월봉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독점이고 하면은 어떤 업종이나 제조업이든 무슨 회사가 독점이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갑을 행사를 해야죠. 반도체 그 제품 그 만드는 애들 한두 명이 어디고 그 뭐 하나만 돈막 50% 마진을 보잖아요. 그런 회사라면은 괜찮은데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중소기업은 조그만 회사가 마진이 많고 대기업에서 처음에는 많이 주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마진이 많으면은 단가를 낮춥니다. 그리고 항상 경쟁업체를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또 경쟁업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 원위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회사가 예를 들면 뭐 무슨 어떤 종목이 무슨 테마로 실적이 좋다 하고 좋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이한 독점이 기술이 있다면은 10배, 20배 갈 수 있죠. 그러나 보통 제조업들은 몇 배 오르고 나면은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단가를 깎아비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죠. 그러니까 진단기 때는 진입장벽이 낮은.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반도체도 소부 뭐 이렇게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 완전 노하우 있으면 대기업이 갑이기 때문에 금방 경쟁업체가 생기고 마진 이렇게 심텍 같은 거 보겠습니다. 네. 심텍 같은 경우도 무슨 약간 반도체 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이때 보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여기가 공매도 자리. 왜냐하면 여기 고점을 짓고 거래가 살 죽으면서 개인들만 싹 기간 내고 외국인 물량 받습니다. 그럼 못 갑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이 회사 실적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경쟁업체 생기고 주가는 이렇게 위로 못 가죠. 네. 그래서 심텍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죠. 그래서 반도체든 뭐 진단 시약이든 어떤 업체가 영원히 승승장구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은 하면 안 됩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으면서 강원랜드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강원랜드나 KT 이런 거 사서 안 물리면 좋잖아요. 안 되면 배당받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런 거 심텍이나 또 뭐 제가 바이오주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안 하는 섹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는데 네. 첫째 바이오주 안 합니다. 아, 바이오주는 이렇게 짜고 너무 10배, 20배 튀어가지고 게임인들 피해가 너무 많아요. 게임주 잘 합니다. 아, 게임주는 왜 안 하냐면은 게임이 잘 되면은 게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사장들은 임원들 많아. 그리고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 그때 게임 영업이 잘 되네, 장사 잘 되네 이러면은 고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바이오주도 안 하고, 그다음 엔터주를 저는 잘 안 합니다. 아, 엔터주는 예를 들면 뭐 하이브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는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연속곡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 만들고, 이상한 그렇게 만드는 종목은 그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거품이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하나 잘 돼가고 이런 경우는 다 원이지. 그리고 엔터주도 안 하고 신규 등록주는 또 더더욱 안 해야 됩니다. 아, 신규 등록주는 빠지고 시작하던데요. 적어도 1년 지난 거 외에는 1년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등록주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 주위에도 뭐 신규 등록주, 신규 하려고 뭐 이런 회사 같은 것도 뭐 저도 이렇게 들어보게 했는데 내가
신규 등록한다. 그럼 회사를 좋게 포장하는 거죠. 최대한 흑자를 남기기 위해서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좋게 하죠. 와. 그리고 또 내 또 측근들한테 유상증리 해줬잖아요. 그래서 시가를 높이 띄웁니다. 그리고 1년 정도면 보유해서 물량도 나오기도 하고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소행주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나마 대행주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신규 등록주 고점을 찍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주 안 하고 그러니까 엔터, 바이오주, 신규 등록주 이렇게 네. 하나 게임주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다. 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데, 와, 진짜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스트리트 투자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20년 경험에. 예, 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면은 좀 10억, 20억 이렇게 그것이 뭐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돈으로 치면 수조 될 겁니다. 예. 수조로 매매해봤죠. 예.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매매했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이 와닿는 게 좀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예,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예. 이 시점에서 좀 예. 조심해야 할 거, 예. 좀 명심해야 될 거. 저는 이제 그런 게 개인 있어요. 투자자한테 네.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첫째, 여윳돈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큰 돈을 해가지고 너무 심적 고통이 심하고 가정 불화도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발 자기 여윳돈을 하자. 잃어도 큰 부담 안 되는 금액.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개인 투자자한테 좀 초보자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빨리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자꾸 공부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500이나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종목 금액을 정해놓고 뭐 한 20% 나면은 한 추가 입금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한 5번, 6번 이렇게 된다면은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액으로 좀 하고 돈 벌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테마주하고 아까 말했던 앞에 말했던 급등주 이런 종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두 번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큰 손들한테 다 이렇게 돈을 뺏기는 거니까 그런 게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주식에 돈을 벌고 싶다면은 시간 투자를 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지난 차트에서 좀 내가 특히 우량주 종목에서 차트를 보면서 좋은 자리에서 승률이 높은 자리, 저 뭐 책에 보면은 강남 자리라고 표현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난 차트에서 공부를 하고 아까 말했던 여윳돈을 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테마주, 급등주, 게임주, 뭐 바이오 주식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올해도 뭐 여유 있게 좀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좀 특별했던 게 그 공매도로도 돈을 버셨으니까 예. 이게 그 어느 지점인지 예. 그 공매도를 할 지점 그리고 매수할 지점 이걸 다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차트를 보면 예. 이게 되게 굉장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네.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매도 차트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역별 죽음이고 이런 자리 역별 자식 안 한다. 음지에서 안 하고 양지에 매매한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자리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가 공매도 자리입니다. 이런 데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 보면은 거물들이 이평선 머리 위 있는 자리에 예, 이런 자리는 매매 안 하고 이런 자리도 다 공매도 자리니까 이런 자리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가가 양지로 바뀌었을 때 이 자리만 매수하고 이런 자리는 하락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이 좋은 땅이 있잖아요. 딱 좋은 땅은 항상 가격이 오르고 밑으로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만 매수를 하고 또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하면은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네. 밴드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유튜브에서 그러면 주로 다루시는 콘텐츠가 어떤 주로 이제 제 계좌 아니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좌를 보여주세요. 계좌로 까죠. 예, 계좌로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수익 나는지를 그리고 가끔 또 종목도 제가 언급합니다. 그리고 시황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업투자다 보니까 매일을 하지 못해도 중간중간에 이제 좋은 내용을 올려서 실제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형주랑 예. 많이들 갖고 계신 거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초보자들이 하면 예. 좋은 뭐 강원랜드 KT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거 많이 언급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짱 김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